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 실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C형 예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편집 용지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F7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쪼개서 편집 용지를 들어가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위쪽은 10, 탭키를 이용해서 머릿말 10, 왼쪽은 20, 오른쪽 20, 꼬릿말 아래쪽 다 10입니다. 탭키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설정해 주고요. 첫 번째 지시사항 쪽 테두리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으로 간 후에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 실선입니다. 굵기는 0.5mm, 위치는 모두. 쪽 기준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다 5mm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설정. 그 다음 두 번째 지시사항 글상자 입력하겠습니다. 글상자는 입력에서 해줬었죠. 글상자 아이콘 클릭해서 만들어주고 글상자를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이 글상자의 속성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글상자의 크기 먼저 지정을 해줄 건데 너비는 170, 높이는 23, 크기 고정을 체크해 줍니다.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에서 자리 차지. 가로 종이의 가운데 0mm, 세로 종이의 위 20mm입니다. 여백 캡션으로 가서 아래쪽의 여백을 5mm로 수정해 줍니다. 선으로 가서 선의 색상은 검정색, 선의 종류는 실선, 굵기는 0.2mm로 수정해 줍니다. 채우기로 가서 색 채우기 색상은 하늘색 80% 밝게입니다. 설정해주면 이렇게 글상자가 만들어지죠. 이 글상자 안에 제목 데이터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 현황. 엔터 치고 발표일, 날짜 입력해 주고요. 작성자. 이번에는 작성자 뒤에 누름틀을 입력해 줘야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제목 데이터부터 글자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글자의 크기는 15포인트. 글꼴은 한컴 산뜻 도둠입니다. 장평은 110, 자가는 -5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속성은 진하게를 클릭해주고 글자의 색깔은 검은 군청입니다. 설정,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로 수정해 줍니다. 이제 이 아랫부분 두 번째 제목을 수정해 줄 건데 여백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때에는 글자 모양이 아니라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 줍니다. 왼쪽 여백을 340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설정해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지시사항이죠. 누름틀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누름틀은 입력에서 누름틀의 형식 바꿔줘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름틀 고치기.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은 이름, 띄어쓰기, 직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치기. 그리고 클릭한 후에 입력 데이터를 박세훈 선임 연구원 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지시사항이죠. 그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에서 그림. 이 그림은 문서의 포함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열기. 이 그림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 그림을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의 너비는 28, 그림의 높이는 18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에서 글 앞으로 체크, 가로 종이의 왼쪽 23mm,
세로 종이의 위 23mm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 눌러주면 이제 우리 문제지와 같이 그림이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부터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겠죠. 우리 A, B, C형 중에 오늘 우리가 풀이하는 C형은 첫 번째 단락은 쭉 써주고 중간부터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이 윗부분 데이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락 데이터 입력을 했고요. 이제 이 아랫부분부터 단락을 두 개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 눌러주고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 상태로 쭉 단에서 다단 설정으로 가서 단의 개수는 두 개죠. 둘. 시험지에 보면 구분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선 넣기 체크. 종류는 실선, 굵기는 0.12mm, 단의 간격은 8m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서부터 나뉘어지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세 다단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설정해주면 이제 이 중간부터 다단이 나뉘어지게 되었죠. 이제 표와 데이터 마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형에서는 두 개의 스타일을 수정하고 세 개의 스타일을 등록해야 됩니다. 먼저 개요 1부터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이 문단의 각 제목들이 개요 1 설정이 되어 있죠. 앞에 커서를 두고 서식으로 가서 스타일을 수정할 건데 개요 1을 수정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스타일 편집을 눌러줍니다. 스타일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여백을 수정하기 위해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 줍니다. 왼쪽 여백을 0포인트로 수정을 해주고 글자 모양으로 가서 글자의 크기를 12포인트, 글씨체를 휴먼 고딕으로 수정해줍니다. 글자의 속성은 진하게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개요 1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아랫부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요 2를 수정해 줄 건데 개요 2는 이 부분입니다. 개요 2 오른쪽 마우스 스타일 편집하기 문단 모양으로 가서 왼쪽 여백을 16으로 수정해 줍니다. 설정해주고 우리가 수정한 개요 2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이 아랫부분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스타일을 수정하는 걸 했는데 오른쪽 마우스 스타일 편집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일 마당으로 가서 아니면 스타일로 가서 이 개요 2를 눌러주고 연필 모양 스타일 편집하기를 눌러줘도 괜찮습니다. 이제 스타일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제목을 등록해 줘야 되겠죠. 스타일을 새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문단 모양으로 가서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로 지정해 줍니다. 설정, 글자 모양으로 가서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 글꼴은 휴먼 고딕입니다. 글자의 속성은 진하게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표 제목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참고 문헌도 등록을 새로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블럭 설정해주고 새로 스타일 추가하기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 1입니다.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 문단 모양으로 가서 첫 줄 내어쓰기 20포인트로 수정해 줍니다. 이제 참고문헌 2를 등록해 주겠습니다. 지금 문제지를 보면 이 부분에 참고문헌 2 지정이 되어 있죠. 스타일 추가하기,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문헌 2입니다. 이번에는 스타일 종류가 문단이 아니고 글자입니다. 글자 모양으로 가서
글자의 속성을 기울임으로 수정해 줍니다. 참고 문헌 2 지정해주면 딱 이 부분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편집하기도 하고 스타일을 새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7번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 윗부분이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지정할 땐 블록 설정을 해주는 것이 아닌 앞에 커서를 깜빡이게 두고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지금 모양은 두 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면색은 검은 군청으로 지정해 줍니다. 본문과의 간격은 3mm인 걸 확인해 주고 설정, 그리고 이 설정된 문단 첫 글자 장식의 글자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럼 7번 문단 첫 글자 장식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8번 다단 설정은 아까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완성을 했었죠. 이제 9번 각주입니다. 각주는 지금 표제목 옆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에서 주석에서 각주를 클릭해줘도 되고 아니면 입력에서 각주 아니면 이 단축키를 이용해줘도 괜찮습니다. 각주 눌러주고 각주의 데이터를 입력해줍니다. 각주의 글자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체는 도둠체이고요. 글자를 바꿀 때는 항상 모든 글꼴을 클릭한 상태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각주의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지금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걸로 요구할 경우에 이 위, 번호 모양에서 요구하는 지시사항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닫기 눌러주면 각주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번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죠? 블럭 설정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연결 대상은 웹 주소를 눌러주고 지시사항에 맞게 웹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 넣기를 눌러주면 하이퍼링크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1번 표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처음 만들 때 줄 개수, 칸 개수를 지정해주고 너비와 높이 크기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도 꼭 체크를 해줍니다. 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이 데이터에서 오타가 없어야 다음에 만들 차트에서도 오류가 없게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에 셀 안 여백을 수정하기 위해서 표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백 캡션으로 가서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2mm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설정, 그 후에 표 블록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전체 행 셀 높이를 같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테두리 설정을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들어가 주고요. 표 안쪽의 실선은 0.12mm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을 수정하기 위해서 실선 굵기는 0.4mm입니다. 위쪽, 아래쪽 클릭해주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이제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을 선 없음 지정하기 위해서 방금 지정했던 위쪽과 아래쪽은 해제를 하고 선의 종류를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설정해주고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 중간 제목행의 아래쪽과 합계행의 위쪽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고 위아래 지정을 하면 한 번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지정을 해주고 굵기는 0.5mm, 위와 아래 선택해주면 테두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목행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행 블럭 설정해주고 똑같이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번엔 테두리가 아니라 배경을 바꿔줘야 되겠죠. 배경의 채우기 색깔을 바꿔줄 건데 초록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정, 글자 모양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는 휴먼 고딕. 진하게 글자의 색상은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를 정렬해 줄 건데 제목행은 가운데 정렬이었죠? 합계행도 수정해 주겠습니다. 블럭 설정해 주고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이번에 채우기 색깔은 하얀색의 15% 어둡게입니다. 설정. 글자 모양은 진하게를 클릭해 주고 이 부분 합계 셀은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표의 정렬도 바꿔주겠습니다. 표 마지막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표 바깥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또는 표 맨 앞 셀을 클릭하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표 왼쪽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 상태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줍니다. 12번 표의 블록 계산식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블록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우리는 지금 블록 합계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를 클릭해 줍니다. 13번 표의 캡션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표를 클릭한 상태로 표 레이아웃에 가서 캡션의 위치를 지정해 줄 건데 캡션의 위치는 표 위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 위에 캡션이 만들어지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워주고 지시사항에 맞게 캡션의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그 후에는 정렬을 바꿔줄 건데 오른쪽 정렬로 나와 있죠? 그럼 표의 캡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데이터를 정렬해 줘야 되겠죠? 지금 내용의 길이가 다 서로 같습니다. 두 글자죠.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숫자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지금 이 부분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일 때는 오른쪽 정렬을 눌러줍니다. 만약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일 경우에는 왼쪽 정렬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정리하기에 앞서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한자로 안 바꾼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 다 한자로 바꿔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 입력 형식은 한글 한자 입력 형식이었죠. 지금 한자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편집 용지를 설정했었죠. 편집 용지를 설정하는 단축키는 F7이었습니다. 또는 쪼개서
편집 용지를 들어가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위쪽부터 시작해서 바꿔줄 건데 탭키를 이용해서 바꿔주면 훨씬 더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쪽 테두리를 설정했었죠.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으로 가서 테두리의 종류, 굵기와 위치를 지정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글 상자를 지정했습니다. 입력에서 글 상자 아이콘을 클릭해주고 드래그해서 만들어준 다음에 더블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글 상자의 크기, 위치, 여백, 선, 채우기 등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제목을 입력해 줬었죠. 제목을 입력해주고 글자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이 단축키를 외워놓는 것도 좋은데 선생님은 편집 용지 단축키만 외우고 나머지 단축키는 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만 한다면 굳이 단축키를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 여백을 주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문단 모양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누름틀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입력에 누름틀을 지정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누름틀 고치기를 통해서 입력할 내용의 형식을 지정해줬었죠.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은 입력에서 그림을 삽입하고 그림의 개체 속성에 들어가서 여백을 지정해줬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중간 부분에서 다단을 나눠줬었죠. 이 부분은 쪽에서 다단 설정으로 가서 단의 개수와 구분선을 지정해주고 중요한 점은 적용 범위를 세 다단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스타일을 지정해줬습니다. 스타일, 기존에 있는 스타일을 수정할 경우에는 서식에서 오른쪽 마우스 스타일 편집으로 들어갔었고요. 스타일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해주고 이름을 지정하고 스타일 종류를 지정하고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지정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었죠. 서식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가서 모양과 글꼴, 면색, 본문과의 간격을 지정해줬습니다. 그 다음 표 뒤에 있는 각주는 입력에서 각주를 클릭해주고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데이터의 글꼴과 번호 모양을 지정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하이퍼링크가 지정되어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를 지정해줬으면 됐죠. 그 다음 표를 수정했습니다. 표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주고 표의 높이와 너비를 지정해줬습니다.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표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백 캡션 여백을 지정해줬습니다. 전체 행의 행 높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블럭 설정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셀 높이를 각계를 지정해줬습니다. 테두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셀 테두리 배경으로 가서 테두리를 지정해줬고 제목행과 합계행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서 배경 색깔을 지정해줬었죠. 표 정렬 방식도 가운데 정렬로 꼭 잊지 말고 해줘야 되고요. 블록 계산식을 하는 방법은 블록 설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체크를 해줬었죠. 그 다음 캡션을 넣는 방법은 표를 클릭한 상태로 표 레이아웃에서 캡션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워주고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이렇게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이제 표까지 완성을 해봤죠.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에는 차트와 뒷부분 진도를 나가서 이 시향을 완벽하게 완성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시험 시작 전에 설정을 해놓으면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험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보통은 키보드 작성을 하면서 좀 손의 긴장을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의 긴장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전에 꼭 설정을 해두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간편하고 실수 없이 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도 다들 수고했고요. 남은 시간은 다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